8.15 광복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광복을 맞이합니다. 사진은 이 천황의 모습이죠. 패망한 일본의 천황의 모습이 보이고 일본의 원자폭탄에 투한 원자폭탄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화면은 8.15 광복이 돼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앙청에서 태극기를 걸어놓고 광복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 시험은 실제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1943년 7월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여기서 한민족의 노예 상태 이외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결정하였으나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한민족에 대한 독립은 한국을 독립시킨다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꾸준히 전개된 독립운동은 강복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옆에 사진은 강복의 기쁨을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을 합니다. 1948년도에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하지만 북한의 반대로 남한만에 있는 총선거를 하게 됩니다. 1948년도 5월 10일 총선거를 하죠. 총선거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의 사진입니다. 1950년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생합니다.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서 불법 남침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이며 전쟁 결과 남북으로 현재까지 분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한국 전쟁은 엄청난 민족에 대한 피해와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사자는 국군 및 연합군은 95,800명, 실종자는 89,262명에 이르렀고 민간인은 373,599명입니다. 6.25 전쟁 당시의 모습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진압을 할 때의 탱크 위에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6.25는 남침을 했지만 드디어 미국이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한 동시에 1950년도 11월 21일 날 미 제10군단은 두만강 해산진에 진입을 하게 되고 또 51년도 3월 15일 날 국군은 서울 재탈환 및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951년도 4월 12일 날 메가더 원수가 해임이 되면서 1953년도에 휴전하게 5.16 군사 정변입니다. 박정희 장군이 1961년도 5월 16일 군사 정변에 성공합니다. 그 박정희 장군은 대통령에 선출되어 경기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죠.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로 전국에 걸쳐 농촌을 잘 살게 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화면에서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의 당시의 모습이고 그 옆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현재 박근혜 국회의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군이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되고 또 일본과 한일 조약으로 인해서 차관을 들여와 근대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서 경제성장과 국력 배양에 기여하였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는 약하였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 삼선 개헌을 강행하였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국내에서 독재 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10월 유신으로 국민들이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로 넘어갔죠. 일명 체육관 선거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경기개발 5개년 계획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도로망 확충과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과 경공업, 중공업을 발전시켰지만 1980년대 말에는 수출 환경의 악화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또 개발이주 정책으로 인하여 시장 경제의 건전한 기능이 위축이 되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1979년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 씨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불행한 최후를 마칩니다. 이후 12.6 사태를 계기로 군부 내의 일부 정치화된 집단은 1979년 12월 12일 지계통을 무시하고 병력을 동원하여서 군권을 차지해서 나아가 정치적 실권도 장악합니다. 이에 군인들의 정권 장악 기도에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이 시위는 1980년 5월 18일 17일까지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등을 요구하여 벌인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는 천여 명이 이를 정도로 피해가 많았고 그 이후 전두환 씨는 강압적인 정권 장악에 유리하도록 해서 진압을 한 후에 통일 주체 국민회의로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최규하 씨입니다. 1979년도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그의 짧은 기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당선돼서 8개월 만에 대통령직을 사임을 하고 전두환 씨에게 인계 인수를 해줍니다. 전두환의 집권과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특히 광주에서 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계엄 철폐와 민주원정으로 복귀를 요구하였고 광주 시민들은 군을 몰아내고 한때 광주를 장악하였으나 5월 27일 신군부가 대규모 군부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유혈 진압합니다. 희생자 수는 많은 수의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통일주치의 국민에 선출된 전두환 정부는 여러가지 부정과 비리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격렬한 비판과 저항을 받게 됩니다.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였으나 민주화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옆에 사진은 전두환 씨고 전두환 아웅산에 가서 아웅산 피해 사건의 사진입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이 이루어집니다. 87년 6월달 이한열이라는 대학생의 죽음으로써 군사문화 추방과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우리 민족의 최대의 가자인 민족통일의 물꼬도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는 기점이 87년도 민주항쟁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역에서의 전투경찰과 시민들의 대치와 체류탄을 쏘는 모습이 사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민정당,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발표한 특별선언으로 6.29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에 평화적 정권 이양입니다.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주고 김대중 씨의 사면 복권과 시국 관련 사범들을 석방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이죠. 드디어 국민들의 손해로 다시 대통령 선출제가 바뀌게 되는 것이 6.29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민주항쟁에 의한 급격한 편협이나 지배층에 의한 점진적인 개혁과는 달리 양자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급격한 변형이라든가 또 지배층의 헌거를 타협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88년도 서울올림픽 대회입니다. 서울올림픽 대회와 북방 정책입니다. 서울올림픽 대회는 1980년 소련 올림픽, 모스크바 올림픽, 1984년도 LA 올림픽은 자본주의 국가 또는 모스크바 올림픽은 공산주의 국가만 반분된 올림픽을 치러져 있는데 서울 올림픽 대회에서는 비로소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참가하는 것은 우리가 이들 모든 나라와 외교 관계를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 서울 올림픽 대회는 우리 민족의 기상과 우리들이 쌓은 국력을 전 세계에 가시한 것이었습니다. (1992년도) 한국과 중국은 수교를 합니다. 1992년 14대 김영삼 정부입니다. 14대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역대 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금융실명제를 법제화하여 하고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활력 있는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인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내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와 외환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IMF 구조조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어서 IMF 구조조정 후 대통령의 선출된과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루어내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남북 정상은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는 한일 월드컵입니다. 서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16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국정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또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선진인류 국가 건설을 위하여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추구하며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남북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도에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남북한이 자주 통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계로 3대 원칙에 합의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 이르러 재개된 남북 간의 대화는 부분적인 실효를 거두어 이산가족의 상봉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이 성사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서울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이래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여러 차례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한편 남북한은 체육 분야에서 탁구와 축구 단일팀을 구성하여 국제대회에 참여하였고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통일 축구 경기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됩니다. 1991년도에 국제사회에 남북한이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널리 인식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정부 당국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남북기본 합의서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는 남북한이 상호 불가침을 선언하고 화해와 교류, 협력으로 신뢰를 증대시키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김영삼 정부는 단계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3단계 통일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북한 주민을 돕는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합니다. 1998년에 출범한 금강산 관광사업이 이루어지고 2000년 6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은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사진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주석의 모습입니다.
2003년에 출발한 노무현 정부도 남북회담의 정례화, 제도화를 추진하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발전시키는 등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공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합니다.